우리 마을의 골짜기 끝에는 이상한 우체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고 밤에만 나타나는 신비한 우체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딧불이 우체부라 불렀습니다. 얘들아, 저기 봐. 반딧불이 우체부가 온다. 아이들은 밤마다 창가에 모여 반딧불이 우체부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록빛을 내며 우체통을 단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으니까요. 반딧불이 우체부가 전하는 편지는 늘 독특했습니다. 겉봉투에는 주소도 이름도 없고 반짝이는 초록빛 도장만이 찍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누가 보내는 편지인지 궁금했지만 곧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있던 할머니는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마을의 달빛보다 더 환하게 빛납니다. 중학교 입시에 실패해 풀이 죽어있던 민호는 이런 편지를 받았지요. 실패해도 괜찮아. 내 꿈은 아직 자라고 있으니까. 홀로 새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별빛입니다. 아무도 발신인을 알지 못했지만 편지는 언제나 받는 사람의 마음을 꼭 맞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수민이는 반딧불이 우체부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반딧불이 우체부가 지나가는 길을 몰래 따라가 골짜기 끝에 작은 오두막까지 간 수민이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곳은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반딧불이 우체부는 그 반딧불이들과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니? 할아버지, 저기 5번 집 소년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구나. 그 아이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야겠구나. 수민이는 깨달았습니다. 반딧불이들이 마을 곳곳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체부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반딧불이 우체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글씨로 위로의 편지를 써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발신인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반딧불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어느 날부터 반딧불이 우체부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딧불이 우체부의 부재를 아쉬워하던 어느 날, 여전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면 반짝이는 초록빛 도장이 찍힌 편지가 마을로 도착하는 신비로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도 좋지만 때로는 곁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단다. 지금도 마을의 어두운 골목길에는 초록빛 반딧불이들이 반짝입니다. 반딧불이들은 여전히 마을 곳곳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위로는 거창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